전체주의 정권, 특히 나치에 관해 떠올릴 때면 흔히 엄격함과 강한 규율이 연상됩니다. 이런 관념은 성에 대한 관념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은 전통적인 독일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많은 사람들은 나치에서의 성관념이 대단히 보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풍조는 나치 몰락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었는데 특히 파시즘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압받은 경험이 파시즘을 지지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동시대에 나치를 바라봤던 외부인들에게서도 이미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1937년 독일을 방문한 미국의 젊은 언론인 하워드 스미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뮌헨의 한 미술관에 들른 그는 나치의 예술 세계를 구경하고는 나치의 예술은 단 두 가지의 주제로 특징 지어진다. 포르노그라피와 궁극주의가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연구가 더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스미스의 주장이 오히려 나치의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치 안에서의 여러 집단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치는 푸른 눈에 금발머리를 가진 이성애자 국민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라고 장려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대인이나 집시, 흑인, 동성애자, 그리고 장애나 질병을 가진 이들은 이런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집단 수용소였고 많은 경우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억압한 것은 나치가 집권하기 전인 1차 세계대전 후부터 성문화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개방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과 같은 대도시에서 게이나 레즈비언 바라고 불리는 클럽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무용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치와 나치의 지지자들이 보기에 이런 풍습은 비독일적인 것, 독일 문화의 타락을 가져오는 유대인적인 것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나치의 돌격대는 이미 나치의 집권 이전부터 이런 클럽들을 방문해 테러를 가하곤 했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실제로 집권하자 이런 억압 정책은 더 심해졌고 클럽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등도 대부분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히틀러는 집권 초기 전통적인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나치 정부의 주도하에 집단 수용소에서 여성 포로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만들었고 길거리에는 포르노에 가까운 잡지들이 공공연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나치는 현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배척하면서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 것을 사실상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성의 나체를 그리는 미술이 다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나치 정부에 따르면 우월한 민족인 아리아인은 이제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성에 흥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심지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 또한 방관했습니다. 이는 물론 순수한 아리아인이라고 여겨진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일찍 성에 흥미를 가질수록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나치의 많은 청소년 조직들에서도 성적 욕구를 긍정적인 것으로 치켜세우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나치 청소년 조직인 히틀러 유겐트에서는 난교가 사실상 허용되었습니다. 간부들에게 혼전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장려하는 교육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큰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한 동문학자가 남긴 1935년 일기에는 병원이 임신한 혹은 성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들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엇나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치하에서 독일의 출산율은 기대한 것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치 정부는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에게 1000제국마르크를 이자 없이 빌려주고 아이의 숫자에 따라 원금을 일부만 갚거나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어머니 훈장이라는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치 집권 후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평균적으로 자녀가 없었고 1939년 합계 출산율 또한 1.8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장려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는 늘어났고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나치 친위대를 지휘했던 하인리 힘러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바로 알프스나 바닷가 같이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임신한 젊은 여성들을 모아놓고 따로 출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곧 입양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아이의 부모 모두 아리아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나치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관계에서 태어났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나치가 생각하는 순수한 혈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잘 살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유대인이나 집시들의 경우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전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민족의 보존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만 명이 이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그중 5천 명가량이 수술 도중 혹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나치 집권 직후부터 유대인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은 처벌을 받았고 얼마 후에는 아리아인 여성과 관계를 맺는 유대인에게 최고 징역 15년형이 가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치는 동성애를 경멸했지만 억압의 정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탄압을 받았지만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는 가벼운 농담거리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나치가 여성을 오로지 수동적인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욕구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다른 여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다른 여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 나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여성 동성애자들의 클럽은 감시는 받았을지언정 전쟁 중에도 계속 열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는 여성도 적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남성의 경우는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서 따로 전담부서를 둬서 관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남성끼리 지나치게 친밀한 포옹을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약 5만 명의 남성이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갇혔고 그중 15,000명 정도는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동성애로 집단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이들에 비해 더 가혹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옷에 따로 표시가 되었고 수용소 간부들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생체 실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집단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을 겪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나치의 몰락 후에도 오랜 시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1957년에도 나치 시기 이루어진 동성애에 대한 처벌을 합헌적이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 피해를 입은 동성애자들은 나치가 몰락하고 40년이 지난 후에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나치 사례는 전체주의 정권이 어떻게 시민들의 혼인, 성관계, 출산은 물론이고 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